순공 17시간, 이 시간만 성공적으로 채운다면 성적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서 놀랄 정도로 등수가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단 한 달만이라도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어본 경험은 인생의 나머지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공부하는 스킬이 조금 부족해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아도 합격 확률을 극단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공부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순공 17시간 공부법을 실천하는 건데요. 아니, 하루 순공 17시간 공부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나는 하루 7시간만 공부해도 기적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연수남식 하루 17시간 공부법, 빠르고 쉽게 시작하는 법부터 유지하는 법까지 세세하게 디테일을 살려가며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 순공 17시간 공부법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성적과 등수의 변화를 주는 것, 평소보다 더 열심히 했다 정도로는 성적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타인이 보기에도 미친듯이 공부에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었다 정도가 되어야지 그때서야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고요. 한번 오르기 시작했다면 점점 가속도가 붙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 대부분의 과업, 특히 공부에 있어서는 플러스 100 정도의 노력은 퍼부어야 그때 비로소 플러스 1, 20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고요. 이 노력이 일정 기간 유지되었을 때 임계점을 넘는 순간 플러스 50, 플러스 200 이렇게 2차 함수식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법이죠. 플러스 1, 20의 노력을 계속 유지해봐야 성적은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최종 시험일은 다가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적은 찔끔찔끔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비약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결과물을 다시 동기의 연료로 삼아 계속해서 상승 사이클을 타나가는 것이죠. 이게 전형적으로 등수가 급상승한 학생들의 패턴, 인생 역전했다는 수많은 공부 수기에서 나오는 스토리의 공통 분모입니다. 저도 방학 공부법에서 말씀드렸듯 이 사이클을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 중 한 명이고요. 특히 17시간 공부법을 성공하려면 남다른 추진력과 실천력, 그리고 인내심을 갖추고 이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이 특성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어요. 메커니즘 활용법 첫 번째, 목표 투입 시간으로 단숨에 치고 들어가는 것을 세부 목표로 잡는다.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방학의 경우 기껏해야 한두 달 이내, 학기 중에는 이것저것 학교에서 시키는 것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죠. 공시생이나 직장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반에 남들이 실천하기 힘든 행동 목표를 단숨에 성취함으로써 나오는 도파민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앞서 나가는 전략을 취해주는 겁니다. 메커니즘 활용법 두 번째, 실행 첫날은 목표한 시간의 반만 해준다. 즉, 첫날에는 17시간의 반인 8시간 정도만 공부를 해주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당연히 그렇게 긴 시간 공부를 안 하다가 오래 하는 건 처음이니까 정신적, 신체적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첫날은 이런 의미로 적응 기간을 가져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첫날의 절반만 했다는 아쉬움의 감정과 함께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좋은 기분을 갖고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 원리인데요. 1시간 운동을 루틴으로 삼고 싶다면 첫날은 30분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죠. 갑자기 첫날부터 너무 힘들게 1시간을 채워서 하면 다음날 하기 싫어집니다. 다시 공부로 돌아와 만약 목표 설정 시간의 2분의 1에서 바로 1로 가는 게 투입 에너지 그래프에 있어 너무 가파르다고 생각한다면 3일에 거쳐 3분의 1 그리고 3분의 2, 그 이후 1로 가거나 4일에 거쳐 4분의 1부터 1까지 가는 전략을 쓰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날짜를 늘려 하루에 1시간씩 늘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너무 늘어지기도 하고 단숨에 치고 간다는 컨셉과는 맞지 않으니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 투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으니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를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인 컨셉부터 알아볼 텐데요. 17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순공 시간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곤 다 공부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선 1분 1초도 아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우선 하루를 본격적인 공부 시간, 공부 외 시간, 그들을 오가는 전환기에 시간으로 나누어주고 이들을 모두 공부로 덮어버리는 전략을 써줍시다. 여기서 집중력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누수되는 시간은 최대한 막아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공부 외 시간은 다시 수면 시간, 식사 시간, 장소 이동 시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요. 잠자기 전으로 공부하는 수면 공부법이 있긴 하지만 수면 자체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므로 수면 시간은 공부 시간에서 제외해줍니다. 대략 6시간 정도라고 할게요. 24시간에서 6시간 뺐으니 18시간 중 17시간을 공부에 배치해주는 거예요. 벌써 얼마 안 남았죠? 일단 기상 직후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옵션으로 나뉩니다. 수면 공부법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침대 옆에 있는 프린트물로 바로 공부를 시작해주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바로 책상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보기, 화장실 가기, 물 먹기 등 기본적인 행위 일단 제쳐둡니다.
바로 공부부터 시작해 공부의 관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부를 단 10분만이라도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 방금 말한 기본 행위들은 리프레시하는 용도로 한 번씩 활용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수면 후에는 뇌가 깨끗해지고 몸이 회복된 후이기 때문에 꽤 오래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중간중간 리프레시 해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타이밍에서 아침 식사를 해줍니다. 여기서 공부에서 식사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디테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바로 식사 시간을 공부로 채우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해주는 것이죠. 사전 작업은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식사 시 식탁을 크게 차지하지 않을 만한 작은 수첩 또는 A4 용지에 외울 것을 적어 놓은 것을 챙기는 겁니다. 식사할 때 볼 수 있는 양이 생각보다 많으므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적는 것은 평소 본격적인 공부 시간에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기에는 그저 전에 적어 두었던 것을 챙기는 것이죠. 식사 시 공부할 때는 당연히 손을 쓰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봐줍니다. 손과 입은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에 보단 단발적인 암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인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단어 암기 같은 게 있겠죠. 일정 기간 집중해서 봐야 이해가 되는 파트는 식사로 인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식사 시 보기에 적합하지 않죠. 물론 이미 여러 번 해독해 빠르게 훑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식사할 때 봐도 괜찮습니다. 식사에서 다시 공부로 갈 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뭔가 공부가 잘 안 될 각이다 하면 씻고 바로 외출할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시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 다시 공부를 해주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 씻고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샤워를 할 때는 오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아웃풋 해보는 시간이고요. 샤워 시 잘 못 떠올렸던 내용은 기억해뒀다가 샤워가 끝나면 바로 이론서를 보고 해당 내용을 확인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할 장소로 이동할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공부 장소는 개인마다 다른데 스터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학교 도서관이 될 수도 그냥 카페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겠죠. 역시 공부 외 시간인 이동 시간도 공부로 채워줘야 합니다. 아까 식사 때 봤던 작은 수첩을 보는 것도 좋고요. 요새는 휴대폰 카메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빽빽하게 내용 정리된 이론서나 프린트물을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장 찍어서 이동 시에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휴대폰만 보면서 이동하는 건 차 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소제목만 보고 해당 내용을 떠올리는 아웃풋 위주로 공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걸으면서 소제목 하위에 세부 내용을 떠올려보고 기억 안 나는 건 잠깐 다시 확인해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죠. 다리는 걷고 눈은 길을 보고 머리는 떠올려보고 일종의 공부기계가 되어 이동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공부 장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공부를 해줍니다. 첫째, 체인지 공부법을 활용한다. 순공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순공시간 내에서 집중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과목을 20분마다 바꿔가며 공부를 하는 것이죠. 물론 한 과목을 계속 공부하는데도 집중력이 풀로 잘 유지된다는 생각이 들면 쭉 50분 이상 그 과목 공부를 이어나가도 됩니다.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필요할 때마다 바꿔주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신체 기관을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계속해서 읽는 것 위주로 공부했다면 눈의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때 손으로 외운 내용을 써보거나 수학 문제를 풀면서 눈의 피로도를 조금 분산시켜주는 방법도 있고요. 잠시 눈을 감고 인강을 듣는다거나 입으로 조용히 중얼중얼 공부한 내용을 아웃풋 겸 되뇌어보는 방법도 있겠죠. 이는 신체 기관의 피로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공부 방식의 변화로 시간의 흐름을 잇고 오랜 시간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겁니다. 둘째, 집중과 보상법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 기존 제 영상 집중력을 높이는 스킬에서 설명드렸듯 계속 체인지 공부법을 활용해 과목, 단원, 공부 방법 등을 바꿔가며 공부를 하다가 집중력의 한계에 다다르고 50분 이상 공부한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비로소 유튜브를 보거나 친구와 카톡을 하는 등 10분 이하의 보상 시간을 가져주는 겁니다. 중간중간 이 과정이 있으면 질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셋째, 리프레시 시간 활용법을 활용한다. 집중과 보상법을 활용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체력과 집중력이 바닥나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는 공부 외 본인이 해야 할 일, 가령 집에서 공부를 한다면 청소나 빨래, 설거지를 한다거나 외부에서 공부를 한다면 노트북으로 과제하기, 메일 보내기 등을 중간에 해주는 것이죠. 공부 외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뇌의 일종의 리프레시 요소로 작용해 다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정리하면 양질의 집중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과목이나 단원을 바꿔가며 공부를 할 것. 그래도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면 보상의 시간으로 10분 이하의 휴식을 취해줄 것. 집중과 보상을 반복해도 집중력의 한계가 왔다는 생각이 들면 공부 후에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중간에 섞어서 뇌를 리프레시 해주는 겁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오전과 마찬가지로 전환기 및 식사 시간 자체에 공부하는 스킬을 활용해주고요. 다만 점심 식사 후에 전환기에는 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책상에 엎드려 10분 정도 진동 알람을 맞추고 자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공부를 해주고 밤이 늦으면 집에 와서 씻어주고요. 자기 직전까지 가벼운 프린트물 위주로 침대 근처에 두고 읽으면서 졸리면 잠에 드는 수면 공부법을 실천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일어나면 처음에 말씀드린 아침 루틴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순공시간 17시간 확보 가능한 거죠. 너무 팍팍한 스케줄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사실 순공 17시간 공부법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챙기는 것보다도 공부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방법론입니다. 하루 스케줄에 운동과 휴식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면 시간은 충분히 확보한 루틴이기에 적어도 20, 20대의 경우 철도 씹어먹는 나이이기에 정신력만 받쳐준다면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체력이 약한 분이거나 30대 이상은 순공 시간을 줄이는 대신 여기에 적당한 휴식과 운동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죠. 저도 30대가 되기 전에는 철을 하도 씹어 먹으며 공부해서 결국 이렇게 로봇이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철 맛있어. 그리고 몇 년을 이렇게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적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싶은 한두 달만이라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를 성공적으로 해냈다? 성적 무조건 오릅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 17시간을 채워줄 다채로운 공부법들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인데요. 이 방법들은 구독력, 가입 버튼을 누르고 회원 전용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나온 연수남 공부법 책을 만나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참고해주세요. 순공 17시간, 이 시간만 성공적으로 채운다면 성적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서 놀랄 정도로 등수가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단 한 달만이라도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어본 경험은 인생의 나머지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게 됩니다. 노력의 한계 역치가 높아진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나머지 일들은 앞으로 너무나도 쉬워지는 거예요. 꼭 실천에 성공해서 제 말이 맞나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에 유튜브 스튜디오에 연수남 채널 1주년 케이크가 떴는데요. 연수남 채널이 무탈하게 1년 이상 유지된 건 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인사이트 넘치는 내용, 도움되는 공부법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계속 잘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